자, 교재는 634페이지 17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번 가면 형법은 사문사의 경우에 무형위조만을 처벌한다. 예외적으로 유형위조를 처벌한다. 틀렸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사문서는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가미하고 있죠. 그 무형위조는 이제 허위 진단서를 말합니다. 2번 공무원인 의사죠. 공무원인 의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저지를 수가 있고 진단서는 안됩니다. 진단서는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저지르죠. 따라서 일죄만 되기 때문에 상경은 되지 않습니다. 자, 3번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에는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 작성을 예외적으로만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자, 사전자 기록 위작죄에서의 위작에는 자, 그 밑에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뭐뭐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가 않는다. 앞에서 풀었죠. 위작에는 무형위조, 유형위조 모두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형위조죠. 권한 있는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형위조도 위작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A 회사 대표이사 갑이고요. B 회사 대표이사 을입니다. 이 A 회사 대표이사 갑이 을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 했는데 자, 대표이사가 포괄적 위임을 준다는 것이 앞에서 푼 적이 하나 있는데 페이지 621페이지에서 푼 적이 있어요. 자, 이 포괄적 위임은 된다 안 된다? 그건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 행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대표이사가 포괄적 위임을 해요? 그러면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이것은 구체적 개별적 위임만 되지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위임을 해준 이 부분은 뭐가 된다? 위조가 되거나 왜냐하면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 행위로 보는 것이므로 위조가 되거나 허위 작성이 되거나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갑이 을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두 회사 이제 업무 처리를 해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B 회사 부분, 즉 을이죠. 을로부터 받은 이 부분은 을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 없는 것이잖아요. 포괄적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생략이라서 방금 위에서 필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사문서 위조죄가 되거나 또는 위조가 됐으면 이제 행사하겠죠. 위조가 되거나 행사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죠. 자, A 회사 부분 명의는요. 이 갑이 자기 A 회사 대표이사잖아요. 그래서 갑이 자신의 회사의 작성의 문서 명의 부분은 권한 있는 자 그리고 직무범위 내에서 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위조죄가 되지 않고 요 B 회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부분, 이 부분만 뭐가 된다? 이 부분만 위조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설은 621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판례 번호 찾아보시면 돼요. 자, 18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해경 간부에 원래 해경시험은 다 다른 시험 문제 베끼는데 가끔입니다. 가끔 해경 간부에서 이런 똘똘한 문제도 좀 만들고 좀 그래요. 모래 속에서 진주 찾은 격입니다. 보겠습니다. 갑은 한 달 전에 사망한 A 지갑을 주었다.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A 면허증이 들어있었는데 이 A 면허증은 이제 사망한 사람의 면허증인 거죠. 자, 갑이 A 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자신의 사진을 붙였고요. 이제 동사무소 간 거예요. 그래서 이해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A 이름으로 된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검문 경찰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 A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자, A명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이 부분은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되죠. 그쵸?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타인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신분 제시용으로 쓴 것은 본래 용도 내로 쓴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사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 X. 담당 공무원을 이용하여 재발급받은 부분은 위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이 담당 공무원은 권한 있는 사람입니다. 권한 있는 사람은 위조, 변조 등을 못합니다. 자, 갑이 이 A 면허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조죄가 된다. 그쵸? 왜냐하면 이 재발급 작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다?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일반인이 봤을 때 진정한 것으로 오신케 할 정도면 된다 그랬죠? 사자명이든 아니든 허무인명이든 간에 그래서 위조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대장은 객체가 안 돼요. 부실기재죄, 공정증서 등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28조가 되지 않고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답 2번. 1번 볼게요. A 주민증을 이용하여 자,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이를 다시 복사 떠서 전혀 별개의 주민증 사본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라서 위조죄가 될 수가 있고 동물성 상실이니까요. 위조가 될 수 있고 A 주민증은 공문서죠. 그래서 공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2번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은 행사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X. 파일은 문서는 아니진 거 맞지만 이것이 뭐다?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스캔 떠서 이 신청서가 사문서잖아요. 그치? 신청서를 스캔 떠서 메일로 보내는 것은 행사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실기재는 중요한 의미 인 거죠. 중요한 의미를 진실에 반하는 것을 기재하는 것이 부실기재가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부실기재가 안 돼요. 중요한 것만 이제 진실에 반하는 것을 적었을 때 부실기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다. 그쵸? 마지막에 문서로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2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4번입니다. 자,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자, 니은 가면 자, 실제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사망자인 경우에 위조죄가 될 수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진실한 것을 오신케 할 정도로 믿게 할 정도가 되었다면 사자명이든 허무인명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X. 행위 당시에 승낙 없이 한 것이라면 변조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형식주의라서 이것이 명의인에게 유리한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형식만 따지기 때문에요. 실제는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변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만든 것은 위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별개, 전혀 다르다, 별개다. 그 말은 동일성 상실입니다. 그래서 변조가 아닌 위조가 되죠.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지금 구청장 날인을 받았다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담당 직원은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권한을 가진 자는 뭐를 못한다? 위변조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위조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건설업자가 공무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위조가 될 수가 있다. 위조 될 수 있습니까? 권한이 있는 자라니까요. 이 4번 묶어보세요. 리을하고 미음 똑같아요. 이것도 이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이 공무원은 권한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위조죄가 안 됩니다. 21번 옳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1번 보죠. 파일입니다.
자, A가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행사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을 모르는 자에게 주었을 때 행사가 될 수 있어요. 자, 2번 가보죠. 지배인입니다. 지배인은 권한을 가진 자라 했죠.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인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위변조가 되지 않는다 했는데요. 예외가 있다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권한을 벗어나서 했다면 그때는 위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급보증 성질이 있는 A 명의로 된 이러이러한 약정서와 인감을 사용하였는데 그 내부 규정은 지급보증의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되어 있었다면 위조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그 위에 가보면 지급보증 성질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A은행 명의로 된 대출 채권 양수도 계약 약정서하고 인감증명서를 작성한 이 부분이 권한을 벗어난 행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외적으로 위조가 될 수 있다. 원래 위조 못합니다. 지배인은 위조 못하지만 이 경우만큼은 위조가 될 수 있어요. 해설 가보면 여기 지배인 있죠. 지배인은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위변조 작용무용이 안 되는 게 맞죠. 맞지만 그 밑에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때는 위조가 될 수 있다. 그 사례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밑에 대출받는 데 있어서 지급보증 성질이 있는 갑은행에 이런 양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작성한 이 부분은 권한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자, 일단 위조한 후 했으니까 위조죄 됐죠. 위조죄가 됐습니다. 자, 이를 스캔 떠서 메일로 보내버리죠. 이거는 행사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X. 자, 위작은 무형위조, 유형위조 모두 포함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위조만을 X, 만자가 틀렸습니다. 무형위조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반하지 않습니다. 2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 4번입니다. 1번.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그랬어요. 자, 이를 휴대전화 사용한 사진 파일을 이렇게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게시를 했는데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거죠. 이를 오려 붙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인이 봤을 때 진정한 것으로 오신케 할 정도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자,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그러면 경유 증표를 붙여야 돼요. 건마다. 그 건마다 신고를 하면 이제 그게 다 국세청에 이제 신고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얼마 한 달에 몇 건 사건을 올렸네. 그래서 나중에 과세 표준이 되어서 이제 세금 부과하기도 하는 거죠. 그 세금 부과 안 받으려고 이 친구가 이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조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것인데 세금 적게 내려고 건수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사기로 복사 떠서 고소장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은 위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 법무사가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밑에 문서를 작성했다면 그쵸, 위조가 될 수 있죠. 자, 4번은 말씀드렸어요. 담당 공무원, 권한 있는 자죠. 권한 있는 자는 뭐를 못한다? 위조죄를 못한다. 2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1번. 문서는
그 문서 자체로 봤을 때 누가 작성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면, 추지할 수 있다면 된다. 맞습니다. 가명이나 위명을 많이 쓰죠. 본명 대신에. 많이 쓰지는 않고 덜은 있죠. 자, 그랬을 때 그 문서 작성 명의인과 실제 작성자 인격이 완전 딴판입니다. 상이하다고 했을 때 이 가명 위명을 쓴 것은 위조가 될 수 있죠. 자, 서기관이 등본을 작성한 후 이혼신고서를 첨부합니다. 이때 이 친구가 뭐를 떼어내냐면 이혼신고서 첨부한 것을 떼어냅니다. 그래서 붙여서 제출하게 됐는데 이 이혼신고서 뗐다 붙인 부분, 이 등본은 공문서지만 이본은 공문서지만 이혼신고서가 사문서거든요. 그래서 공문서는 가만히 놔두고 사문서만 뗐다 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공문서 변조가 아니라 사문서로 가야 됩니다. 자, 이사가 서명 대신에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하면 여기서 문서가 완성되죠? 그렇죠? 이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 문서가 완성된 것은 회의록의 일부가 됩니다. 문서가 완성됐고 문서가 완성됐다고요. 완성되어서 이것은 회의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일부가 된 것을 이 이사장이란 자가, 이 사람은 이제 회의록의 작성 권한자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멋대로 이를 삭제해 버립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변조가 되죠. 변조. 여기 말씀드렸잖아. 이 이사가 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순간 문서가 완성됐는데 권한자가 삭제했기 때문에 변조입니다. 글자를 바꿨다는 얘기지? 그치? 동일성 유지가 됐습니다. 동일성이 유지된 거예요. 글자만 지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동일성 유지가 되어서 변조가 됩니다. 즉 권한 없는 자가 동일성 유지하에서 명의 부분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변조입니다. 2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4번입니다. 1번 파일을 보여주는 것은 행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공무원이 작성권자 결제받지 않고 기망해서 문서를 완성하면 위조죄가 되죠? 위조죄가 됩니다. 결제받으면요. 간접정범이 됩니다. 결제받지 않고 쓰면 위조가 됩니다. 3번 풀었습니다. 이사가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면 이것이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었음에도 권한자가 이를 멋대로 삭제하면 변조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제가 해드릴게요. 4번 부분. 자, 의제되는 경우나 계약에 의해서 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했다 하여 이것이 이 사람들이 공무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위작변작죄에서 공무소,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합니다.